사기꾼 마을은 원래 사기꾼 마을까지는 아니었다. 그 마을에서 악명 높은 사기꾼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기꾼이 아니라 그들의 피해자들이었다. 그저 그 마을 사람들은 돈 욕심이 조금 많은 사람들일 뿐이고 사기를 칠 만한 능력이나 배짱도 없는 소시민들이 마을의 대부분이었다. 주민들은 악명 높은 사기꾼들에게 항상 피해를 보는 쪽이었다. 하지만 우스운 일은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악당들에게 사기를 당하면서도 사기를 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쪽을 욕했다. 속은 놈이 잘못이다 라는 말은 사기꾼 마을에서 유명한 격언이었지만 피해자는 매일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사기꾼이 고급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시린 눈을 한 채 차를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대지만 차에 탈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공고에는 앞다투어 지원해 자기들끼리 싸우기까지 했다. 그들은 사기꾼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도 사기꾼들이 자신 옆에 타인을 갈취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러워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사기꾼 마을의 서민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이들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을은 어찌어찌 굴러가고 있었다. 점점 불만이 쌓여갔고 사기꾼이 고급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중얼거리는 볼멘 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어찌됐건 그럭저럭 마을은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의 시장은 상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고 고심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마을의 사기꾼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마을의 사기꾼이 아닌 시민들에게 사기꾼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타협 없이 마을의 모든 사기꾼들을 일체의 관용 없이 신설된 감호소에 수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자 사기꾼 마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시장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사기꾼 척결보다는 점점 떨어지는 지지율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재선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시장이 마을의 크고 작은 사기꾼을 모조리 소탕해 감호소에 집어넣었다. 어이없을 정도로 얼마 걸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시장의 결정에 환호했고 시장은 재선하는 자신을 상상하며 같이 환호했다. 하루아침 만에 마을의 모든 사기꾼들이 사라졌다. 갇힌 사기꾼들은 모두 저마다의 얼떨떨한 얼굴을 한 채로 감호소 안에서 눈을 껌뻑였다. 그렇게 마을은 정의를 되찾은 것 같았다.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사기꾼 마을이 아니라 정의의 마을로 불려야 한다는 여론도 점점 나오기 시작했다. 시장은 여유롭게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집무실 책상에 놓인 달력에 만족스럽게 X자 표시를 하면서 자아도취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사기꾼들이 모두 일망타진되고 나면 돈은 조금 밝히긴 해도 정 많고 사람 좋은 사기꾼 마을의 사람들이 서로 신의를 지키며 마을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규모는 훨씬 작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스럽고 교묘한 사기 수법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물건의 중량을 손님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줄여 담는다든지 카드 결제를 더 많이 했지만 그것에 대해 손님이 모르면 묵인한다든지 바쁘게 걸어가는 앞사람이 떨어뜨린 돈을 신발 밑창으로 치려 밟은 뒤 잽싸게 주워 미친 듯이 찾고 있는 앞사람을 피해 유유히 멀어져 간다든지 등의 시시콜콜하고 좀스러운 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사기꾼 마을의 사기꾼들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새롭게 사기꾼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원래의 사기꾼들이 모여있는 거모소 안에서도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했다. 본래 사기꾼들은 같은 사기꾼을 가장 싫어하는 법이다. 그래서 마을을 활보할 때면
서로가 서로의 호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사기 행각과 비법을 폭로하고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는 과정에서 다 잡아놓은 호구가 탈출하는 일도 왕왕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강력한 강제 조치로 사정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한데 모인 사기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을 쳐넣은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이를 갈았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나이가 많고 사기 커리어가 탄탄하고 그동안 빼앗은 돈을 전부 계좌가 아닌 입안에 쑤셔 넣은 건지 가장 뚱뚱한 고르도라는 대다 사기꾼을 대표로 옹립해 합심하여 부당한 구금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옥중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서로가 갈고 닦아온 사기, 시키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열린 것은 덤이었다. 검호소 안에서 사기꾼들의 세력이 오히려 결집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장의 오이 같은 길쭉한 얼굴은 오이처럼 새파랗게 질렸다. 이대로 결집력이 커지고 성명을 낸 사실이 기자단의 귀에 들어갔다간 재선을 실패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적 숙적인 사촌 여동생이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표가 되기 마련이다. 다음 시장이 된다면 어린 시절부터 장난감을 빼앗으며 괴롭혀온 사촌오빠에게 극심한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했다. 시장은 발빠르게 비서관을 검호소로 보냈지만 이미 기자단이 구름대처럼 검호소 안을 막고 있어 진입하지 못한 채 인근의 파스타 집에서 저녁 식사나 하고 돌아왔다. 시장은 얼굴이 어둡게 되어 한숨을 푹푹 쉬며 짙은 에스프레소를 홀짝거렸다. 마을의 경제에도 어려움이 닥쳤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기꾼들이 사라지자 마을에는 돈이 돌지 않았다. 사기꾼 마을의 경제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사기꾼이 많은 돈을 소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기꾼의 소비에 의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재산이 모두 동결된 상황에서 검호소에 있지 않은 사기꾼들은 더욱 배를 쥐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사기꾼 빼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했던 시장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왜냐면 사기꾼 마을의 거의 모두 다가 사실 사기꾼들이었기 때문이다.